안녕하세요. 현재 3D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서주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튜토리얼에서 레드 시프트를 이용해 어두운 밤 2시에 아트워크를 작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튜토리얼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용한 모델링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위치한 건물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신 키패시에서 네오도쿄 모델링을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보이는 건물과 여러 상가 간판들이 보이는 이 모델링은 CG 트레이더라는 모델링 사이트에서 시부야 블록이라고 적힌 이 모델링을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실제 일본 도시 시부야의 모습을 거의 대부분 본다는 느낌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링의 판매자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 일본뿐만 아니라 뉴욕의 타임스퀘어 모델링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4D로 돌아와서 제가 구매한 모델링을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라이트는 먼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를 지워주면 이렇게 블랙인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는 텍스처를 불러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Shift C를 눌러 인스펙터라고 검색하시면 그래서 Ctrl A를 눌러 전체 선택을 한 뒤에 우클릭을 하고 리링크 에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처를 저장하신 경로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전부 텍스처가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뷰포트에서 텍스처가 적용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오브젝트를 보시면은 네이밍이나 그룹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하나하나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적힌 걸로는 오브젝트가 2976개 되어 있는데 세세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저는 대략적으로만 정리를 해줬습니다. 제가 정리한 프로젝트 파일인데요. 확인해 보면은 그렇게 열심히 정리하진 않았습니다. 네이밍 같은 건 그대로 있고 이렇게 널로 한 번에 묶어주는 형식으로만 정리를 해줬습니다. 오브젝트가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작업할 때 신이 많이 무거워질 수가 있어서 가능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렌더 인스턴스는 최대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널은 이렇게 건물별로 그룹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테리얼은 현재 스탠다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테리얼들을 전부 선택해 주신 다음에 레드 시프트에 매테리얼에 툴에 들어가서 컨버트 앤 리플레이스 매테리얼을 눌러주시면 스탠다드로 되어 있던 매테리얼들이 전부 레드 시프트 매테리얼로 컨버트 되게 됩니다. 좀 기다리시면 이렇게 레드 시프트 매테리얼로 전부 컨버트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테리얼을 더블 클릭하시면 레드 시프트 노드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돔라이트를 간단하게 적용시켜서 확인해 보면 이 모델링 자체만으로도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리플렉션 웨이트가 0으로 되어 있거나 하는 재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대로는 사용할 수 없고 어느 정도 매테리얼들을 전부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은 땅의 재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트워크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약간 젖어 있으면서 물 웅덩이가 중간중간에 있는 느낌인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이미 많은 튜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작업한 과정만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돔 라이트를 꺼내주시고 텍스처에 원하는 HDRI 이미지를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 플랜을 하나 꺼내주시고 아스팔트 텍스처를 적용시켜 줍니다.
텍스처는 퀵셀 브릿지에서 익스포트 해온 상태입니다. 매테리얼 창을 열기 전에 윈도우에 커스터마이제이션에 커스터마이즈 팔레트를 여시고 검색에 Connect Node to Output을 검색합니다. 이 기능은 노드 작업창에서 노드를 바로 아웃풋에 연결시켜 노드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에 단축키를 지정해 줍니다. 저는 C로 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테리얼을 더블 클릭하셔서 노드 창을 열어주시고 방금 지정한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 알베도 텍스처를 선택하시고 지정된 단축키를 누르시면 바로 아웃풋으로 연결되어서 이런 식으로 노드에 들어간 텍스처를 라이브 뷰어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뷰어를 보시면 현재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선 러프니스 텍스처 노드에 램프를 연결해 주어 강도를 약하게 해서 HDRI의 반사가 좀 더 되도록 조정해 주겠습니다. Shift C를 누르셔서 램프를 입력해서 꺼내 주시고 리플렉션 러프니스에 연결해 줍니다. 램프를 아웃풋에 연결시켜 주시고 조금 더 검정색에 가깝도록 램프를 조정해 줍니다. 검정에 가까울수록 러프니스의 강도가 약하고 흰색에 가까울수록 강도가 강해집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매테리얼을 다시 아웃풋에 연결해서 확인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보다는 HDRI가 더 반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멀 맵이 너무 강한 것 같아서 범프 맵 노드에 들어가서 헤이트 스케일을 조금 줄여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테리얼 노드를 누르셔서 현재 프레넷 타입이 메탈리스로 되어 있는데 이 타입을 IOR로 바꿔주시고 원하시는 느낌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다시 노드 창에서 Shift C를 누르셔서 맥슨 노이즈 노드를 꺼내주시고 이 노이즈가 물 웅덩이의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모양으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타입을 터뷸런스 타입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롤 스케일을 올리셔서 크기를 맞춰주고 그 밑에 아웃풋 란에 있는 설정들과 시드 값들을 바꿔가며 조정합니다. 한 번 더 Shift C를 눌러서 램프를 꺼내줍니다. 이 램프를 노이즈에 연결해주고 매테리얼에 리플렉션 웨이트에 연결시켜줍니다. 램프를 확인해보면 검정색 부분은 반사가 덜 되고 흰색 부분은 반사가 더 많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라이브 뷰어로 확인했을 때 검정 부분은 아예 어둡고 흰색 부분은 더 많이 반사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검정 부분을 조금 밝혀주고 원하는 만큼 밝혀주면 됩니다. 이 과정은 조금 얼룩지게 젖어있는 느낌을 주기 위한 과정입니다. 확인했을 때 이런 식으로 부분 젖어있는 느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업한 매테리얼들을 모두 선택한 뒤에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해서 하나 더 복제해 줍니다.
디퓨즈 컬러에 연결된 알베도 텍스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삭제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완전한 반사가 되는 조금 반딱한 땅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질은 물 웅덩이에 들어갈 재질입니다. 좀 더 알아보기 쉽게 베이직 탭에 들어가 네임에 이름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매테리얼을 섞어주기 위해서 다시 Shift C를 눌러 매테리얼 블렌더를 꺼내주겠습니다. 위에 아스팔트 매테리얼은 연결해서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주시고 밑에 물 재질은 레이어 1에 레이어 컬러 1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매테리얼 블렌더에 블렌드 컬러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검정색일수록 베이스 매테리얼에 들어간 재질을 보여주게 되고 흰색으로 갈수록 레이어 컬러 1에 들어가 있는 재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바꿔주면 아스팔트 텍스처 반과 밑에 물 재질 반으로 반반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중간중간 물 웅덩이를 섞어주기 위해서 아까 사용했던 맥스 노이즈로 돌아가 램프를 하나 더 추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램프를 아웃풋에 연결하고 확인해서 좀 더 콘트라스트를 올려서 확실하게 흰색과 검정색이 분간이 되도록 조절해 줍니다. 그리고 이 램프를 매테리얼 블렌더에 레이어 1에 블렌드 컬러 1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매테리얼 블렌더를 연결해서 확인해 보시면 흰색인 부분에는 이렇게 밑에 반딱한 재질이 들어가 있고 검정색 부분에는 맨 처음 제작한 아스팔트 재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면 조금 단순하지만 물 웅덩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약간의 디테일을 더 추가시켜주기 위해서 램프를 한 개 더 추가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램프를 검정과 흰색을 바꿔주고 램프를 밑에 물 웅덩이 재질에 리플렉션 러프니스에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매테리얼 블렌더를 확인해 보시면 좀 더 눈에 보이도록 수정해 줍니다. 이 과정은 물 웅덩이 가장자리에 약간의 러프니스를 추가하는 작업인데요. 약간 덜 밋밋해 보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을 좀 더 추가하기 위해서 스캐터라고 검색하시면 레드 시프트 아이콘에 매트릭스 스캐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 플라토닉이라고 적혀 있는 오브젝트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 매트릭스 옆에 레드 시프트 오브젝트 태그에 들어가서 파티클 탭에 모드를 커스텀 오브젝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한 플라토닉 오브젝트를 커스텀 오브젝트에 추가시켜줍니다. 그리고 다시 매트릭스에 들어가 오브젝트 탭에 모드를 오브젝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밑에 오브젝트 옆에 있는 마우스 커서 모양을 누르셔서 땅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플라토닉 오브젝트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줄여줍니다. 이 과정은 땅 위에 약간의 작은 돌들이 놓여져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함입니다. 원하시는 만큼 양을 늘려주시고
이 플라토닉 오브젝트에 땅이랑 똑같은 재질을 추가해 줍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밀도감을 높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랜덤성을 좀 더 부여하기 위해 랜덤 이펙터를 추가시켜 줍니다. 랜덤의 파라미터 탭에 포지션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스케일과 로테이션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스케일은 유니폼 스케일을 체크해 주시고 크기가 균등하게 랜덤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줍니다. 원하시는 만큼 랜덤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스케일에 랜덤성을 부여했을 때 처음 생각했던 크기보다 커지는 오브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펙터 탭에 들어가서 여기 맥시멈이라고 적혀 있는 설정을 0으로 바꿔주십니다. 0으로 바꿔주시면 스케일이 커지지는 않고 작아지는 방향으로만 랜덤성이 부여되게 됩니다. 이렇게 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좀 더 밝은 HDRI를 가져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뀐 라이팅 세팅에 맞춰서 원하시는 만큼 반사 강도를 조정하시거나 러프니스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전체 시내 라이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시내 라이트는 돔라이트, 에리어 라이트 1개와 그리고 레드시프트 인바이러먼트 딱 3개만 사용을 했습니다. 먼저 돔라이트를 설치해서 여러 오브젝트에 HDRI가 반사가 되도록 먼저 약하게 깔아준 상태로 디테일의 볼륨을 0으로 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 인바이러먼트를 꺼내서 밑에 볼륨 스캐터링 탭에서 스캐터링을 0.02에서 0.001 정도로 아주 약하게 깔아주고 그리고 어테뉴네이션을 호그가 어디까지 깔릴지를 원하시는 느낌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에리어 라이트를 하나 추가해서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볼륨을 1로 해준 상태로 이렇게 이 상가 건물 뒤쪽으로 뒤에 건물들이 약간의 볼륨이 생기도록 뒤쪽에 위치를 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뒤에 건물에 약간 뿌연 느낌이 생겨서 좀 더 멀리 있는 느낌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라이트는 전부 상가의 간판이나 이런 간판을 비추는 스팟라이트 같은 것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빌딩 창문의 라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킷배시 네오도쿄 모델링에서 이런 건물 모델링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창문을 하나 선택해서 창문 매테리얼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긴 텍스처를 다운받아 왔습니다. 다운로드는 텍스처스라는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왔습니다. 이거를 연결하기 전에 Shift C를 눌러 트라이 플래너를 꺼내주겠습니다. 그리고 트라이 플래너에 텍스처 이미지 X에 연결시켜 준 뒤에 매테리얼에 오버롤에 이미션 컬러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미션 웨이트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돔라이트를 아까 딱 만들 때 썼던 그 돔라이트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트라이 플래너에
프로젝션 스페이스 타입을 오브젝트가 아닌 월드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다시 Shift C를 눌러 여기 앱스라고 적혀있는 노드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트라이 플래너에 스케일에 연결시켜 주셔서 원하시는 스케일로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방금 작업된 이 세 개의 노드를 하나 더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복제된 트라이 플래너를 아웃풋에 연결시켜서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약간 옵셋을 좀 옮기거나, 그리고 스케일을 좀 바꿔주고, 그리고 컬러 립스 노드를 꺼내서 각각 인풋에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빅스를 아웃풋에 연결해서 확인해 보고, 그리고 Shift C를 눌러 다시 한번 맥슨 노이즈 노드를 꺼내줍니다. 맥슨 노이즈 노드를 믹스 어마운트에 적용시켜 주시고, 맥슨 노이즈를 아웃풋에 연결시켜 확인해 줍니다. 이 노이즈는 이 두 개의 텍스처를 섞어서 이 반복되는 타일화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노이즈를 아웃풋에 연결시키고 오버롤 스케일을 통해 원하시는 만큼 크기를 늘려주시고 적절하게 섞어질 수 있도록 값을 조정해 줍니다. 타일화가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컬러 믹스를 하나 더 꺼내줍니다. 그리고 방금 작업된 이 컬러 믹스를 인풋 1에 연결시켜주고 인풋 2는 블랙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방금 사용했던 맥슨 노이즈를 하나 더 복사해 와서 믹스 어마운트에 연결시켜줍니다. 그리고 컬러 믹스를 아웃풋에 연결시켜 확인합니다. 밝기와 콘트라스트를 조절해서 불이 꺼진 부분들을 좀 정해줍니다. 그리고 시드를 바꿔가며 확인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까지 작업된 노드를 이미션 컬러에 연결시켜주고 매테리얼을 확인합니다. 원하시는 이미션 웨이트를 조정해 주시면 뒷부분에 위치한 건물의 라이팅 작업은 끝이 납니다. 여기 사이에 컬러 코렉트 노드를 연결시켜서 원하시는 색깔로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온 사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매했던 모델링 파일에서 이렇게 생긴 네온 사인 모델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 가운데, 오른쪽을 따로 분리를 시켜주고 우선은 이 왼쪽 네온 사인부터 먼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다 붙어 있지만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분리를 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우클릭을 하신 뒤에 스플릿을 하시면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 나머지 라인들도 전부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라인들을 다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인들을 여기 프랙처를 꺼내 주셔서 이 모든 라인들을 밑에 넣어 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탭의 모드를 익스플로드 세그먼트로 바꿔주고 그리고 플레인 이펙터를 꺼내서 적용시켜 주시고 파라미터 탭의 포지션을 체크 해제해주고 폴오프 탭으로 들어가서
구형 필드를 하나 추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컬러 리맵에 들어가서 컬러 모드를 그라디언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구형 필드의 위치는 이 네온 사인이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부분인 여기 가운데로 옮겨줍니다. 내부에 있는 구형은 아예 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구형이 네온 사인 전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크기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리매핑 탭에 컨투어 모드를 커브로 바꿔주시고 스플라인에 우클릭을 하신 뒤에 스플라인 프리셋을 리니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그라디언트가 색깔이 딱 떨어질 수 있도록 스플라인을 이렇게 가파르게 지정해줍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하나 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눌러서 추가시킨 다음에 이 양옆을 루프가 될 수 있도록 똑같이 0으로 맞춰줍니다. 그 뒤에 밑에 스플라인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100프레임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이 100프레임은 이 필드 애니메이션이 한 바퀴 도는데 100프레임을 쓴다는 뜻입니다. 재생해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100프레임과 0프레임의 애니메이션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레드 시프트 매테리얼을 하나 추가시켜 주시고 매테리얼을 프랙처에 적용시킵니다. 그리고 시프트 C를 눌러 컬러 유저 데이터 노드를 꺼내서 이 어트리뷰트 네임의 오른쪽에 모그라프 컬러를 선택해 주시고 이것을 아웃풋에 연결해서 확인해 보면 아까 봤던 그 필드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컬러 유저 데이터에 Shift C를 눌러 램프를 추가시켜 줍니다. 램프 흰색 부분을 네온 사인이 켜졌을 때 원하시는 색깔로 지정해 주시고 검정색 부분에는 꺼진 네온 사인 부분에 원하시는 색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네온 사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네온 사인들의 밝기가 살짝씩 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컬러 유저 데이터 노드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이번에는 오브젝트의 지오메트리 아이디 컬러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아웃풋 연결해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마다 지정된 색깔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램프를 한 번 더 입력해서 추가시켜 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랜덤하게 블랙 화이트 부분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 믹스 노드를 꺼내서 아까 만들어준 이 노드를 인풋 1에 연결시켜주고 인풋 2는 블랙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지오메트리 아이디를 사용한 노드를 믹스 어마운트에 연결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면 약간씩 색깔이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를 조절해서 원하시는 느낌으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매테리얼에 오버롤에 이미션 컬러에 지정해 주시고
디퓨즈 웨이트를 0으로 바꿔주고 이미션 웨이트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네온사인 한 개를 먼저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라인도 똑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라인은 일직선으로 된 라인이라서 클로너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었습니다. 똑같이 플레인 이펙터를 추가해 주시고 포지션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폴오프에 리니어 필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리니어 필드를 방향에 맞게 바꿔주시고 리니어 필드를 이 클로너의 길이만큼 딱 맞게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컬러 리맵의 컬러 모드를 그라디언트로 바꿔주고 리매핑에 들어가서 아까처럼 컨투어 모드를 커브로 바꿔줍니다. 스플라인의 프리셋을 리니어로 바꿔주고 왼쪽 라인과 똑같은 느낌으로 가면 조금 단조로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빛이 지나가는 부분을 여러 부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스플라이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아까보다는 조금 빠르게 60프레임으로 바꿔주고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매테리얼을 하나 더 복사해서 클로너에 적용시켜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색깔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은 왼쪽에 작업했던 것을 똑같이 복사해서 스케일만 X를 마이너스 1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좀 간단하게 네온사인 하나를 완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기 간판을 비추고 있는 이런 스팟라이트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라이트만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재질은 전부 지워준 상태입니다.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룸라이트를 먼저 어둡게 깔아주고 모델링에 있던 이런 스팟 조명 모델링들에서 여기 가운데 원형 오브젝트들만 따로 복사해서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일단 도시는 눈을 꺼두고 레드 시프트 에리어 라이트를 하나 추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의 쉐입의 에리어 쉐입을 메쉬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까 꺼내둔 이 오브젝트들을 우클릭을 하고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쳐줍니다. 그리고 이 에리어 라이트 메쉬에 이 오브젝트를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밑에 비저블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전부 라이트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이미지처럼 이 라이트에 약간의 볼륨이 생기도록 레드 시프트 인바이러먼트를 꺼내줍니다. 그리고 스캐터링을 0.001로 아주 약하게 깔아주고 돔라이트의 볼륨은 0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다른 라이트들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스팟 라이트들 모델링에도 똑같이 가운데 이런 구형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도 따로 위로 꺼내줍니다. 이것도 똑같이 모두 이것들도 모두 하나로 합쳐주시고 똑같이 에리어 라이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메쉬에 스페어 오브젝트들을 포함시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이 라이트를 빨리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 라이트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팟라이트뿐만 아니라 이 가게 내부에 있는 이 램프 오브젝트들에도 안에 있는 라이트가 나오는 부분과 이 큐브 부분을 따로 분리를 시켜주어 안에 라이트가 나오는 부분을 따로 꺼내주고 이것들도 전부 하나로 합쳐줍니다. 똑같이 아까 썼던 라이트를 하나 복사해주고 이것도 메쉬 오브젝트에 적용시켜줍니다. 그리고 솔로 모드를 꺼보면 이렇게 내부에 들어가는 라이트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빠르게 라이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는 볼륨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저는 줄여 주었습니다. 컬러에서 색 온도를 바꾸거나 해서 원하시는 라이트의 느낌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뒤에 배치한 이 건물의 빨간 라이트들도 이렇게 똑같이 합쳐준 다음에 라이트를 하나 더 복사해서 똑같이 작업을 해 주었었습니다. 빠르게 작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빠르게 라이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한 카메라의 어안 렌즈
기능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lt Shift 카메라 태그에 보시면 여기 태그 탭에 카메라 타입이 있는데요. 처음에 스탠다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기 PCI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심한 왜곡과 함께 이런 어알 렌즈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포브를 통해서 왜곡을 얼마나 줄지를 정하고 밑에 가로 세로 두 스케일을 건드려서 지금 이렇게 원형으로 크롭되어 있는 부분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PCI 효과를 적용하지 않은 카메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이 PCI를 쓸 때는 뷰포트에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라이브 뷰어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 설정에 포컬 랭스나 센서 사이즈 이런 것들이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이 라이브 뷰어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조금 밋밋한 씬이 있을 때 사용하면 재밌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유저분들 감사합니다. 부족한 설명들이었지만 공부하시는 유저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C4D 유저 그룹 운영진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